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책을 드디어 리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락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빠이빠이. Let's do it. 네, 이 책을 제가 읽은 지가 꽤 됐어요. 사실 한 2달이 넘었어요. 솔직히 다 읽은 지가. 근데 정리해보고 좀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크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여러분과 나눌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많은 분들은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리뷰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리뷰를 하는데 이 책을 전부 다를 리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책에 있는 요점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참 좋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부분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레이 달리오의 이 책이 The Changing World Order 이제 어떻게 한 국가가 성공하고 또 페일하고 또 없어지는지 아니면 뭐 생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역사적으로 이 레이 달리오가 좀 공부를 하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서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 봤을 때 이런 스테이지들이 있고 요런 일로 인해서 이제 한 국가나 아니면 엠파이어가 만들어지고 또 망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책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이 달리오가 굉장히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과거에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서 배운 점을 미래에 그리고 현재에 이렇게 좀 어플라이하는 그런 형식의 삶을 살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큰 띠은 cause and effect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cause가 있고 그 이유가 있고 그 일이 생겼을 때 effect가 있다. cause and effect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큰 빅 theme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그 국가가 성공을 하고 도미네이트하고 그리고 무슨 일로 인해서 그 국가가 좀 이렇게 힘들어지다가 페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을 때 cause and effect가 굉장히 좀 큰 띠으로 이 책이나 아니면 레이 달리오의 이렇게 철학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인해서 일이 진행되든지 cause가 있고 그거에 대한 effect가 있다. 그래서 일이 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베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생겨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나 엠파이어나 어떤 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망하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파워를 얻었으며 그 파워가 점점점 커지고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플래토를 찍고 어떻게 보면 또 망해가는지 페일하게 되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레이 달리오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스테이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가 6개예요. 6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그 스테이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국가나 엠파이어가 확 뜨게 되고 또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국가나 어떤 한 엠파이어 아니면 한 집단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되죠. 그거를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테이지가 이제 뉴 오더예요. 어떤 새로운 순서가 정해진다. 어떤 새로운 오더가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구세대가 있었고 신세대가 오면서 어떤 국가나 어떤 엠파이어가 뉴 오더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뉴 오더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파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2는 어떤 새로운 정부 아니면 새로운 파워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게 이제 스테이지 2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거는 리소스를 알로케이션 하게 된대요. 새롭게 리소스가 알로케이션 된대요. 전에 있던 파워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갖고 있는 리소스를 새롭게 알로케이션 하는 게 그게 스테이지 2고 그렇게 되면서 정치나 어떤 방향들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방향과 정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냥 사람들이라고 동물들이 일했는데 이제 서부에 굉장히 힘이 가게 되잖아요. 서양에. 그게 이제 증기기관차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동양과 서양이 비슷한 오로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높이 있다가 이 증기기관차나 아니면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굉장히 발명이 되면서 힘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발전되고 리소스가 동물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이나 그런 데 있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기계로 바뀌고 전기기관차나 뭐 이런 게 생기면서 그걸로 리소스가 알로케이션이 다르게 되면서 새로운 오더가 시작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정부가 살아난다. 그게 이제 스테이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는 평화가 있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이지 3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테이지는 그냥 그 새로운 알로케이션과 새로운 리소스로 인해서 이제 평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발전하게 된다. 그냥 순탄한 발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레이 달료가 중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자기 아들이 유학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보면 레이 달료가 중국에 있던 그 사상이나 뭐 옛날에 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개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1990년대 뭐 2000년대 안 됐을 때 초반 뭐 이럴 때 하여튼 쫙 올라갈 때 그때도 이제 스테이지 3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로 접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발전을 하다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또 빚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갭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때 그때를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국가나 한 엠파이어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3를 지나게 되면서 확 발전을 하다가 너무 발전을 하게 되면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고 그리고 빚을 많이 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끌어들여서 빚을 많이 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약간의 발전해서 버블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스테이지가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스테이지를 갔을 때는 빚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 파워가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한 파워로 쭉 가죠. 그래서 발전하고 쫙 올라가다가 그게 계속되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빌리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되고 또 빌리게 돼서 빚이 많아지면서 이 파워가 생기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워가 생기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분열이 된대요. 그래서 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에 다다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스테이지가 바로 정점이죠. 힘의 정점에 되게 되는데 정점에서 좀 내려올까? 뭐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이 다섯 번째 스테이지의 특징은 조금씩 재정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파이낸셜이 좀 나빠지고 나빠진다는 얘기가 돈을 많이 빌리게 되고 이제 파이낸셜 샤크가 조금 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2008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처럼 파이낸셜이 확 위기가 한 번씩 확 오고 굉장히 좀 흔들릴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바로 컨플릭트가 많아진대요. 이제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 오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룹이 생기게 되면 그게 좀 더 쫙 이렇게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섯 번째 스테이지고 그때부터는 약간 다운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분열이 돼 있죠. 컨플릭트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얘기할 때 거의 뭐 이렇게 대화나 뭐 토론이 아니라 하여튼 보수 진보가 딱 나오게 되면 벌써 이제 이거를 갖다가 레이 달리오는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미국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스테이지인데 레이 달리오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스테이지는 전쟁과 혁명이에요. 좀 저에겐 충격이었는데 Civil War 그리고
revolution. 이게 이제 6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분열이 심해지고 그리고 financial system,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힘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revolution을 하게 되고 지금 있는 파워와 지금 있는 오로에 이렇게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면서 revolution이 생기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 civil war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civil war가 뭐 이렇게 총을 쏘고 죽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옛날에 뭐 그랬죠. 뭐 아브라함 링컨이랑 이렇게 북쪽이랑 뭐 남쪽이랑 막 싸우잖아요. 그거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게 되고 지금 있는 파워를 견제하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파워가 어떻게 보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6번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파워가 옛날 파워를 이기게 되면서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넘버 원 스테이지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파워가. 그래서 뉴 오로가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파워가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사이클은 1번부터 6번으로 시작하게 되고 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이 이 사이클, 이 스테이지들이 한 나라에서도 있지만 한 뭐 회사에서도 있고 또 이 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금융권을 쥐락펴락했는데 그게 이제 파워가 옮겨지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뭐 불란서 뭐 이렇게 가다가 영국에서 큰 파워가 돼서 영국이 확 올라갔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오면서 그 파워가 미국으로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스테이지가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뭐 스테이지 1이고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스테이지 2고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게 스테이지 2에서 3로 가는구나. 이 3에서 4로 가는구나. 교차점에 있구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4 안에 있구나. 스테이지 4에 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이 작은 사이클도 있고 큰 사이클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작은 사이클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경제적인 사이클이 5년에서 7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파이낸셜 샤크가 와서 뭐 2008년이나 2001년이나 그렇게 와서 확 내려갔다가 다시 발전하게 되고 컨플릭트가 있으면서 또 확 내려가고 뭐 이렇게 작은 사이클도 있고 이제 전 세계의 파워를 갖게 되는 사이클은 뭐 50년에서 200년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파워가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뜨다가 지게 되고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리스폰스 할 건지 어떻게 그거에 반응하고 경제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헤쳐나갈 건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뭐 투자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고 이 세계가 지금 어떤 스테이지로 가고 있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뜨고 있고 아니면 지고 있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투자할 때나 생각할 때 그거에 따라서 투자하게 되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진화에 있어서 그 진화를 따라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포인트입니다. 거슬러 가지 말고 이 진화에 있어서 거슬러 가지 말고 그 진화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 달리오가 중국이 어떤 스테이지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미스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뭐 이게 스테이지 3다. 4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더 발전하고 있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레이 달리오 영상을 만들었죠. 그때 이제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투자한 걸 보면 다 emerging 그 ETF에 투자를 했는데 그 ETF를 보게 되면 뭐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 제일 크죠. 중국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뭐 베트남 심지어 베트남 뭐 이런 하여튼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회사들로 모아놓은 ETF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몇 조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 그런 스테이지에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쫙 찾아봤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그래프를 좀 찾았습니다. 이거는 레이 달리오 책에서 나온 그래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그래프인데 하여튼 보시게 되면 이제 뉴 월드 오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피스하고 이제 발전하게 된다. 프로덕티브하다. 그러면서 이제 뎁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웰스 갭이 생기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갭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피크를 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돈을 찍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폴리티컬 갭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스테이지 5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봤을 때는 미국은 5번째 스테이지, 그러니까 뉴 오로가 오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랑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런가 좀 약간 뭐 무서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건 요 얘기를 레이 달리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Rise and Fall.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당연히 이 책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인포메이션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했구나라고 느껴질 거예요. 뭐 읽었다고 해서 이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이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서 그런 걸 알고 투자하면 훨씬 더 반응을 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방대하고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한국에는 이 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번역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알았을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